한봄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오범수는 꿈을 꿨다. 한밤중 어스름한 안개 속 오래전 잊혀진 여자 나영은이 자신의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어른의 것처럼 어른스럽고 울음소리는 낯설게 익숙했다. 땀에 젖은 채 눈을 뜬 오범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베갯잎은 젖어 있었고 침대 옆엔 어젯밤까지 읽던 논문이 흩어져 있었다. 하니 그는 문득 아이의 이름을 불러봤다. 싱글데디로 살아온 지난 7년 모두에게 숨기고 감추고 버텨낸 시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리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리는 계속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교수님, 저 진심이에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잔인했다. 그녀가 오범수를 향한 마음을 고백한 그 순간 그는 무너졌다. 그녀의 아버지 독고탁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녀가 한이의 미래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오범수의 고민은 세리가 아니었다. 미국에 있는 줄 알았던 나영은이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한이가 아닌 또 다른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오범수는 형 오천수를 찾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 나영은 애를 하나 더 낳았대. 오천수는 말문을 잃었다. 한편 문미수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강소연이 집까지 쳐들어온 날 이후 오천수가 마음을 굳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걱정하는 건 단순히 강소연의 협박이나 소동이 아니었다. 미수는 과거 증권사와 연루된 불법 펀딩 사건에 이름이 거론됐던 적이 있다. 당시 오천수가 소리 없이 회사를 떠났던 것도 그녀를 감싸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천수야, 나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그녀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펀딩 건에 강소연이 연루돼 있었고 내연남과 오천수가 사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오천수는 미순의 손을 잡고 웃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다. 자신의 퇴직이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내면은 또다시 부서지고 있었다. 그 시각 마광숙은 밤늦게까지 술도가 장광주의 새로운 라벨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병원 진료 결과를 떠올렸다. 혹시 악성일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떨렸고 오장수의 죽음이 남긴 무게가 목을 조여왔다. 술도가를 물려받고 지켜온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이미 광숙은 이 집안의 맏형수이자 실질적인 기둥이 되어 있었다. 그 누구보다 단단한 척했지만 그녀의 하루는 매 순간이 전쟁 같았다. 그녀는 동석에게조차 병에 대해 털어놓지 않았다. 사랑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시동생들의 눈초리를 동시에 감당하느라 누구에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보일 수 없었다. 그저 밤이면 고요한 부엌에서 장광주를 담그고 동틀 무렵엔 고자동과 나란히 술도가를 청소하며 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독고탁이 다시 술도가를 찾았다.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광숙을 불러댔다. 강수가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 자식이야? 광숙은 깜짝 놀랐다. 독고탁의 입에서 강수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 알고 보니 그는 장미애의 낌새를 눈치채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보한 상태였다. 장미애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탁이 당신, 나 잘못했어. 그때 사고만 아니었어도. 독고탁은 웃었다. 싸늘하게. 너도 강수도 광숙도 이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따위 시나리오를 짜놨어. 강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야. 그런데 내 딸이 시동생 형수였던 여자의 남동생이랑 결혼하겠다고.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말이 꼬였지만 그의 분노는 명확했다. 그는 지금 이 가정을 무너뜨릴 단 하나의 지렛대를 손에 넣은 것이다. 광숙은 몸을 떨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병, 시동생들을 지키기 위한 일방적인 희생, 그리고 동석과의 사랑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한동석은 마침내 광숙의 병원 진료 기록을 우연히 발견하고 말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견디고 있었냐고. 마광숙. 하지만 광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도 이제 더는 나 걱정하지 마요. 난 당신 여자도 당신의 환자도 아니에요. 독수리 술도가의 맏형수고 여전히 이 집안의 중심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광숙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장광주 레시피 노트를 꺼내들고 조용히 적었다. 이 술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술도가 안에서는 응급차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 응급차가 떠난 뒤에도 술도가 마당은 고요했다. 마광숙이 실려간 병원은
오씨 형제 누구에게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고자동만이 광숙이 떠나기 전 혼잣말을 듣고 조용히 따라갔을 뿐이다.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 오강수는 서로 다른 감정으로 복잡하게 얽힌 채 그날 아침을 맞이했다. 그들의 맏형수, 광숙,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집안을 지탱하던 기둥이었던 그녀가 갑작스레 쓰러졌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다. 오흥수가 가장 먼저 눈치챘다. 형님들, 장광주 레시피 노트가 없어졌어요. 술도가에서 광숙이 가장 아꼈던 그 노트. 오장수가 죽기 전 직접 광숙에게 전수한 비법들이 담긴 유일한 수첩이었다. 장광주가 단순히 술이 아니라 오씨 가문의 유산이자 생존의 열쇠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노트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범수는 곧바로 노트를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바로 한동석이었다. 회사 차원에서 장광주 계약을 LX 호텔 전체에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이번에 광숙 씨가 쓰러지자마자 호텔에서 장광주를 LX 프리미엄 브랜드로 독점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어. 오범수는 정보를 수집하며 한동석의 회사 내부 문건 일부를 손에 넣은 상태였다. 오강수는 동석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광숙과 동석 사이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며칠 전 술도가 운영 문제를 두고 다툰 두 사람의 언성이 떠올랐다. 강수는 갈등했다. 형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 동석에 대한 존경과 질투,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이 집안의 막내로서 해야 할 책임 사이에서 마음이 조각나듯 흔들렸다. 그런데 그때 더 큰 충격이 형제들을 덮쳤다. 술도가 공식 홈페이지에 장광주 제조법의 핵심 공정이 노출된 것이다. 오천수는 즉각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많은 양조 관련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캡처본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글을 처음 게시한 IP가 강남구 역삼동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바로 며칠 전까지 강소연이 내연남과 함께 운영하던 사무실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문미수는 이 사실을 듣고 망연자실해졌다. 내가 쟤를 너무 얕봤구나. 제가 오천수 씨를 놔줄 리가 없었는데. 오천수는 직접 강소연을 찾아갔다. 사무실은 이미 폐업 처리돼 있었고 건물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파산 신고를 앞둔 상태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누군가 술도가 창고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흑백 화면 속 인물은 분명히 여성이었고 어깨에 G-헤어라고 적힌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옥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된 건 없었다. 대신 광숙이 쓰러진 병실 앞에 누군가 몰래 두고 간 장광주 노트가 발견됐다. 한동석이 직접 병실을 지키고 있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광숙 씨, 이거 혹시 당신 거야? 광숙은 노트를 보자 숨을 크게 들이켰다. 아직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과 고개 끄덕임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실을 찾아온 사람은 오범수였다. 형수, 아니 누나, 이 집안을 이대로 놔둘 수 없어요. 우리 누가 진짜 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범수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광숙은 귀에 대고 작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오범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말 그 사람 맞아요? 광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오범수는 독고세리를 만났다. 세리씨,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줄래요? 우리 오늘부터 모르는 사이야. 세리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범수를 바라봤다. 왜요? 교수님, 무슨 일이에요? 오범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돌아서며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여기서 더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LX 호텔이었다. 그런데 그 시각 병원 복도 끝에서 한동석의 딸 한봄이 광숙의 병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한 장의 편지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이걸 형수가 보면 다 끝나겠지. 한봄은 손에 든 편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편지 봉투 뒤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공주실과 지금의 마광숙으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또 다른 여성. 눈을 의심한 한봄은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다. 낡은 잉크로 광숙, 소연,
그리고 봄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광숙, 소연 그리고 봄. 한봄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친엄마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아버지 한동석은 무뚝뚝했지만 그만큼 더 딸에게 헌신적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출생을 속였다고. 그리고 마광숙이 엄마라니. 편지는 더 충격적이었다. 봄아, 널 직접 키울 수 없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널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 선택을 했지만 매년 생일마다 널 그리워했단다. 세리처럼 공주처럼 키워주진 못했지만 넌 나에게 세상의 전부였어. 용서해줘. 엄마가. 서명은 없었지만 글씨체는 너무 익숙했다. 매년 명절마다 직접 쓴 엽서에 적힌 마광숙의 글씨체였다. 한봄의 머릿속은 아득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가족관계가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집착 같은 사랑, 광숙이 시도 때도 없이 보였던 이상할 정도의 집착, 어린 관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봄이라 지은 이유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한봄은 그날 밤 혼자서 병원으로 향했다. 광숙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정말이야? 그녀는 병실 문을 닫고 광숙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광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몇 초간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 너야, 내 딸.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딸이었어. 한봄은 눈을 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눈앞의 광숙은 거짓을 말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럼 왜 날 버렸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광숙은 입술을 물었다. 너한텐 더 좋은 인생을 주고 싶었어. 동석 씨는 너에게 안정된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때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처지였어. 그게 이유예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친 거잖아요. 그래, 맞아. 무서웠어. 너를 사랑했지만 그만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엄마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울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사랑, 원망, 죄책감, 혼란. 한봄은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아버지 한동석과의 관계도 그녀에겐 이상할 정도로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그녀가 엄마에 대해 묻는 것을 항상 피했고 그저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라고만 말했다.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또 무엇이 거짓일 수 있을까? 한편 이 모든 사태를 모른 채 한동석은 LX 호텔 회의실에 앉아 새로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장광주를 프리미엄 막걸리로 브랜딩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안건이 주요 의제였다. 그러나 오범수가 나타났다. 이 계약 보류하시죠. 한동석은 고개를 들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장광주를 내세운다. 회장님, 형수님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나는 광숙 씨를 걱정했을 뿐이야. 이건 비즈니스고. 회장님, 사람의 인생을 건 수리하기입니다. 이건 장사 그 이상이에요. 그걸 몰라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십니까? 한동석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닫았다. 그는 광숙이 병원에 실려간 순간부터 무언가 깨달았던 듯한 눈빛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오범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범수 씨, 광숙 씨에게 한봄 이야기를 했나? 오범수는 말이 막혔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광숙은 공주실과 통화를 하며 자신의 병세를 이야기했다. 엄마, 나 아마 긴 시간은 못 버틸 것 같아. 공주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이며 말했다. 너한텐 항상 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구나. 나보다 먼저 딸을 두고 간다면 너 절대 용서 못해. 엄마, 나 이제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한봄한테 다 말했어. 그러나 다음날 아침 광숙의 병실 앞에는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장광주를 해외에 밀수출하려던 계약서 사본, 그리고 고자동의 이름이 적힌 통장 입금 내역이 있었다. 고자동, 독수리 술도가의 산증인, 무게감 있는 공장장이자 광숙의 신뢰를 얻은 유일한 사람. 그가 배신했다고. 광숙은 손이 덜덜 떨렸다. 형제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든 것을 묻고 갈까? 하지만 그날 밤 고자동은 스스로 술도가 창고에 불을 지르고 사라졌다. 그의 사라짐과 함께 장광주의 모든 원료 재고도 전부 소실됐다. 그리고 남겨진 건 단 하나의 메모였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절대 몰랐다는 걸 믿어주십시오. 그 아이는 누구인가? 고자동이 지키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날 새벽 오강수는 병원 근처에서 장미애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녀가 강수를 부르며 남긴 한마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강수야, 미안하다. 너한텐
아빠가 따로 있어. 너한텐 아빠가 따로 있어. 장미애의 말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멈춘 것 같았다. 오강수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병원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를 바라봤다. 입술은 바르르 떨렸고 눈은 비틀거렸다. 강수의 머릿속엔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에서는 단 하나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장미애는 자신의 무릎 위에 있던 작은 앨범을 천천히 펼쳤다. 이 사진은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일하던 병원에서 찍은 거야. 그 사람 내 친아버지는 병원 인턴이었어. 진짜 착하고 고지식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지. 내가 그 사람을 빼다 박았다는 얘기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었어. 그럼 독고탁 회장님은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나한테 나타난 사람이야. 나 혼자선 도저히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술도가 근처에 너를 두고 떠났지. 근데 그날 밤 타기가 널 안고 나타났어. 이 아이 내가 낳은 거냐? 고 나는 무서웠어. 그래서 그때부터 타기와 살아온 거야. 널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넌 오씨 집에서 자라고 있었더라.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니? 강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껏 술도가 형제로 자라온 오장수,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 그들이 진짜 형이 아니라면 그리고 자신이 그 형제들과 단지 우연히 엮인 타인이라면 그 순간 술도가에서 자신을 감싸주었던 광숙의 손길,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트럭 몰고 자신을 데리러 온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게 가족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럼 왜 이제 와서 말해요?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은 걸 알아. 근데 이제 와서라도 너한테 진실은 말해야 할 것 같았어. 타기는 내가 자기 딸이 좋아하는 남자란 걸 알고도 유전자 검사를 했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강수는 숨이 턱 막혔다. 독고세리와의 관계도 이제는 가족도 아닌 전혀 다른 혈통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그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끔찍한 진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술도가에서는 더 큰 충격이 형제들을 덮치고 있었다. 오흥수의 사기 혐의 피소 소식이 터진 것. 흥수 형. 이게 도대체 뭐예요? 오범수가 뉴스 보도를 들고 흥수를 추궁했다. 그 기사에는 흥수가 최근 문화센터를 통해 받은 후원금과 댄스 강좌 운영비 수천만 원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실려 있었다. 흥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말해봐요 형.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가장 잘 아는데 왜 말이 없어요? 그 돈 내가 쓴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썼는데요? 지옥분이야. 순간 공기가 정지했다. 흥수는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줌바 수강생 중에서도 유독 흥미롭고 신비한 지옥분에게 끌렸고 그녀가 미용실 장사가 어려워졌다고 하자 큰돈을 선뜻 빌려주었다. 그녀는 시장 권리금만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다. 흥수는 그저 미용실 원장이라는 말만 믿고 있었지만 지옥부는 시장 뒷골목에서 사채업을 하는 소위 여왕벌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고자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고자동의 도주 이후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흥수야, 넌 이용당한 거야. 그녀는 단지 너의 인기를 이용해 후원자들을 끌어모았고 돈을 갈취했어.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흥수는 무너졌다. 자신이 평생 그토록 경계해온 허세와 허영의 끝에 결국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판단을 가렸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오천수는 병원에 누워있는 마광숙을 찾아갔다. 그녀는 겨우 말을 잇고 있었다. 천수야, 장광주 레시피가 다시 필요해질 거야. 형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다 막았어요. 이제 다시. 아니야. 아직 독고탁이 끝내려 하지 않았어. 그는 아직 술도가를 삼킬 계획을 갖고 있어. 마광숙은 더 말하지 못하고 기침을 했고 의사들은 그녀의 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바로 그 시각 LX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오범수가 습격당했다. 정장을 입은 괴한들이 그의 가방을 낚아채듯 빼앗았고 안에는 술도가의 계약서 초안과 광숙의 유언장 초본이 들어있었다. 정신을 잃기 전 오범수는 흐릿한 시야로 차 안에 앉아있던 한 여성을 봤다. 장미애였다. 다음 날 아침 독고세리가 다시 술도가를 찾았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말없이 광숙의 병실 앞에 섰다. 그녀는 오강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 오씨 집 식구로 인정받고 싶어요.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순간 병실 안에서 다시 급박한 호출이 들렸다. 광숙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광숙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 오범수를 습격한 배후는 정말 장미애일까? 그리고 진짜 아버지의 정체는 누구인가?